29살 딸 있다. 30대 동안 미스 코리아 출신 맞섰냐 고백에 논란 주병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의 최종 선택에 앞서서 많은 댓글을 남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댓글이 뭐 수백 개, 수천 개씩 달리고 있는데 특히 마지막 맞선녀 김규리 씨를 최종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거 매칭해준 결정사 정말 나쁜 사람이다. 미리 얘기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뒤통수 맞는 느낌일 것 같다. 주병진 씁쓸해 보여서 안타깝다. 간땡이가 부은 거 아니냐. 다 큰 자녀가 있고 돌싱인데 이런 곳에 나오다니 평범하지 않다.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돌싱에 딸 하나 있는 것도 그렇다 쳐도 아들까지 있다니 미혼인 남자한테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돌싱까진 몰라도 결혼 정년기 자녀가 둘인데 이걸 어떻게 뒷바라지를 하냐. 결혼정보대표나 방송국은 사람을 갖고 노는 거냐 뭐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지게 됐습니다. 자, 이 주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 김규리 씨와의 사태가 이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의 최종 선택에 대한 진위 여부, 진정성마저도 빗바래지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김규리 씨에 대한 악플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되기도 하겠는데요. 자, 도대체 왜 많은 시청자분들, 특히 주병진 씨에게 있어서 여전히 응원하고 계신 팬분들은 이렇게까지 분통함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요? 조금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내막을 좀 어느 정도 살펴보니 조금 이해는 가더라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과거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있었던 주병진 씨의 뱀 사건이죠. 이때 주병진 씨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격앙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당시 MBC에서도 이 사태를 집중 주목을 했습니다. 당시 주병진 씨의 벤츠 차량으로 데려가서 여대생과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여자분이 고소를 하게 된 사건이죠.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거다. 팔도 멍들고 다녔다. 발로 차서 그렇다. 이 당시 피해자라고 알려진 여성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사자 여성의 모습이 이렇게 살짝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 당시 때 이제 25살의 여성이었다라고 했거든요. 주병진 씨는 이때 이 동공에 초점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졌던 것 같고 굉장히 당황을 했던 걸로 눈에 보여집니다. 당시 이제 피해자로 알려진 강땡땡 여성이죠. 이때 뭐라고 했습니까? 2차 진술에서는 합의하에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놓기도 했습니다만 또 3차 진술에서는 아니다. 내가 피해를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첫 번째 재판 결과 주병진 씨가 구속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때 난리가 났었죠. 온 국민적 사건이었고 피해자 여성분이 막 취재진들이 엄청나게 막 달라붙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주병진 씨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유죄 판결이 1심에서 나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병진 씨가 이 당시 때 잘 대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결국 2000년 11월 달 구속 조치가 돼버려요. 이때의 트라우마가 어마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 자신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더 놀랐던 건 주병진 씨 본인만이 아니라 주병진 씨를 정말 많이 응원하고 좋아했던 많은 국민분들도 이 당시에 엄청난 충격을 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심 재판을 뒤엎으면서 이 여성분이 알고 보니까 합의금으로 받은 수억 원 중에 몇 천만 원을 유리하게 진술해준 자신의 지인에게 지급했다라는 사실도 밝혀지면서 이렇게 도망치듯 계단으로 막 피해가는 모습이 보였죠. 이 당시 때 아마 주병진 씨가 참 법적으로 승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이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주병진 씨 굉장히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이 많은
취재진들 앞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이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최근 주병진 씨가 방송에 등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전히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다. 그때 이후로 주병진 씨는 제대로 된 연애, 결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동안녀를 만났을 때 주병진 씨가 뭐 보여지기에는 행복해 보였을진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녀가 있는 돌싱녀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 많은 주병진 씨를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저렇게 주병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라던가 뭐 결혼이라던가 이런 소식을 듣지도 못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세 번째 맞선녀의 상황을 놓고 보니 나의 스타가 참 저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병진 씨의 세 번째 맞선녀에 대한 비판 글이 끊임없이 쏟아진 게 아닌가, 주병진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냐라는 말들이 왜 나오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병진 씨의 최종 선택에 있어서 사실 이런 말이 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서 신혜선 변호사님의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맞선녀 최진 씨와의 이 등장 장면이 많은 대중들과 앞에 말씀드렸던 주병진 씨를 응원해 왔었던 수많은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깜짝 놀랄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만에 스킨십, 기습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때 좀 당황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때 이 화가이자 이 최진 씨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는데, 내리막이다 보니까 높은 굽에 구두를 신고 있다가 주병진 씨의 팔을 살짝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나이 차이가 제법 두 사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 앞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때의 트라우마가 좀 떠올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평이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주병진 씨가 두 번째 신혜선 변호사를 만나고 세 번째 김규리 씨까지 만나고 나서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좀 많이 극복이 된 듯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최진 씨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에 대한 말들이 끊임없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급기야 최진 씨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제가 어디서 그 내용을 확인했느냐, 정확한 워딩을 좀 말씀드려 본다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병진 씨가 결국 김규리를 거부하고 최진을 선택한 이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타이틀을 제가 딱 먼저 말씀을 드리고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제가 이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최진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아나운서로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주병진 씨와 이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공감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주병진 씨가 몰고 다니는 벤틀리 차량, 수억 원에 달하는 차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최진 씨를 탁 모셔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이동하는 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주병진 씨가 오랜만에 만나는 여성이었고 나이 차이가 또 나는 여성이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명의 맞선녀를 다 만나고 나서는 아마 그 부분은 많이 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진 씨가 한 번 더 지금 선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얘기는 그냥 가짜뉴스입니다. 유명한 가짜뉴스의 대표적 채널이에요. 이런 채널이 거의 100만 구독자에 육박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수년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래 오늘날까지 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의 가짜뉴스를 대표적으로 뽑아내고 있는 채널이죠. 근데 이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에 따라서도 알 수가 없어요. 최진 씨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요,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여전히 작품 활동과 다양한 행사장을 다니면서 그저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주병진 씨가 최진 씨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스포일러를 하지는 못했겠죠. 제작진과의 이야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지희 씨의 이 개인 사생활적인 부분을 들여다봐도 여전히 화가로서의 활동을 그냥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저도 최지희 씨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 가짜뉴스 내용처럼 최지희 씨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김규리 씨가 가장 가능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주병진 씨가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실언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작진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김규리 씨 스스로 이 주병진 씨를 만날 때쯤부터 자신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고 싶다라는 그 이야기가 사실 이거는 출연 전에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병진 씨의 정신적 또 육체적 시간적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는 순간이 됐단 말이죠. 뭐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김규리 씨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한 제로에 가깝지 않나. 그나마 비율을 본다면 첫 번째 등장했던 최지인 화가가 한 30%, 35%, 두 번째 신혜선 변호사가 선택받을 확률이 한 65%에서 7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병진 씨가 3번의 맞선을 마치고 웬 숲속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좀 착잡한 표정이에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 주병진 씨가 이 3번의 맞선을 보면서 흡족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뭐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주병진 씨와 뭔가 맞지 않는 매칭이다. 뭔가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의 능력이 좀 무능하다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이 결정사, 결혼정보회사의 대표도 알고 보니 아직 결혼을 안 했다더라. 그런 걸 보면 주병진 씨에게 결정사에서 제대로 된 짝을 찾아주는 거에 좀 무리수가 있는 게 아니냐. 더불어서 주병진 씨가 결국 최종 선택을 하러 나온 건지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건지 결혼정보회사의 협찬을 받고서 협찬 홍보인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다. 많은 비판적인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병진 씨가 선택을 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의 취지가 맞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에서도 주병진 씨가 이 3명 중에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 반발력은 더 클 것 같습니다. 보면은 주병진 씨가 이렇게 첫 번째 맞선녀 화가 최지인 씨, 두 번째 맞선녀 변호사인 신혜선 씨, 그리고 세 번째 골프녀로 이름을 알린 김규리 씨. 자, 3명 중에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표정입니다. 좋은 추억을 선물해준 맞선 상대들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라면 주병진 씨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까요? 오죽 답답했으면 주병진 씨를 오랜 시간 동안 응원해 오신 시청자들 중에 팬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 팬분들 중에는요, 그냥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 이쯤 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맞선녀 김규리 씨, 이혼에다가 남매를 양육한 고백에 주병진 씨가 굉장히 당황했고 사실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방송용 멘트라고 할지라도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병진 씨가 그만큼 솔직한 심경을 밝힌 셈이다 라고 바라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란 얘기예요. 실제로 60대 나이임에도 주병진 씨는 일단 초혼인데다가 굉장한 능력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경력과 남매를 육아를 계속 맡아왔었던 이 맞선녀 김규리 씨에 대해 결혼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다라고 언론사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김규리 씨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주병진 씨의 모습이 많은 전파를 타고 다 방송에 공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이 자매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성장한 따님과 아드님을 데리고 있으니 이 사실상 초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결국 첫 회 방송부터 맞선 상대로 홍보 논란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자, 주병진 씨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서 총 3번의 맞선을 진행했지만 이때까지 애프터 신청은 하지 않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고편에서 결국 주병진 씨가 이제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는 건 결국 최종 선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김규리 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맞선녀로 등장을 했지만 나는 몸신이다에 출연했었던 돌싱의 인플루언서 여론은 싸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당사자까지 출연을 한 마당에 주병진 씨가 사실 셋 중에 누구를 선택을 하던지 간에 과연 대중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진정성 논란이 사실 더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주병진 씨가 최후에 가서 김규리 씨를 선택을 한다 한들 이거 제작진들의 어떤 입김이 있었거나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청자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주병진 씨가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선녀의 자녀까지 품었다. 사랑한다면 포용해야 하지 않겠나? 비록 17년이 지났고 결혼 생활을 12년 정도 했다라고 밝혔던 어찌됐건 솔직하게 밝힌 김규리 씨입니다. 믿음이 깨지고 외도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라고 했죠. 그런데 사실 주병진 씨가 본심은 아직 모르겠다. 만약 김규리 씨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녀의 가족까지 포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만났잖아요. 이 맞선녀들을 중요한 건 주병진 씨가 한 번씩 만났다라는 겁니다. 한 번씩 만나고서 선택을 하라고 하니 이게 사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팩트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병진 씨라고 해도 한 번씩 만나고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주병진 씨가 결국에는 최후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결국 신혜선 두 번째 맞선녀인 변호사로 등장했었던 이분과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스포일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주병진 씨가 결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프로그램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셋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제가 봐도 선택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은 될 거라고 바라봐지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신혜선 변호사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했다. 이런 얘기가 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현재 상태일까요? 아시다시피 신혜선 변호사가 나왔을 때 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며 당연히 저분과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빗발쳤습니다. 실제로 이 호주 교포 출신의 변호사였고 나이대도 비슷하여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다. 그런데 비슷한 나이대인 김규리 씨와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규리 씨 같은 경우는 굉장한 이 동안에다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등장하게 됐던 이 김규리 씨보다도 오히려 신혜선 변호사님이 좀 더 주병진 씨에게 어울리는 짝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쳤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아마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병진 씨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정말 유명한 스타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또 엄청난 재력가라는 점을 바라봤을 때 이 변호사님 사실 회사도 따로 관계되어 있고 변호사도 하고 있으니 재력적인 면에서 주병진 씨 못지않은 능력자란 말이에요. 물론 김규리 씨도 능력자이고 첫 번째 맞선녀였던 최지인 화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명 중에서 자수성가하여 가장
재정적인 능력을 놓고 본다면 신혜선 변호사가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신혜선 변호사님이 이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막 의혹을 받았던 김규리 씨에 비해서는 확실히 진정성이 좀 더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를 놓고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온 2명이 3명 중에 2명이긴 하지만 김규리 씨와 신혜선 변호사님인데, 자, 이 김규리 씨의 조회수가 뭐 115만 회 그리고 129만 회 요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댓글 개수가 막 6,800개가 넘게 달립니다. 결정사가 문제다. 저 여성분 나오고 나서 프로그램 자체가 진정성이 확 떨어졌다. 다른 정보 회사를 찾아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결정사의 허구성과 실체를 알리는데 한 획을 그었다. 결혼정보회사가 너무 이상하다. 주병진 씨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업체를 당장 바꾸세요. 형편없네요.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비판이 빗발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신혜선 변호사님이 등장했던 조회수도 102만 회, 제일 많이 나온 게 236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댓글이 5,225개가 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규리 씨 때처럼 이런 결혼정보 회사에 대한 비판이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난 이 만남 찬성이다. 눈빛이 확 다르다. 여러 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분과 분위기가 잘 어울린다. 이분을 처음 봤는데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이 여성분의 눈매가 선하고 자연스럽게 세월이 녹아진 느낌이 든다. 여성분이 우아하고 지적이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분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마음이 비슷하실 거예요. 왜 주병진 씨가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고 실제로 가능성도 높냐면, 사실 여자는 여자가 가장 잘 알아보지 않습니까? 다른 두 분도 매력이 넘치고 너무나 멋진 여성분들이겠지만 주병진 씨와 잘 어울릴 만한, 그리고 여성분들이 봤을 때 가장 주병진 씨에게 딱 알맞는 상대가 신혜선 변호사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댓글의 분위기가 지금 벌써부터 다르잖아요. 김규리 씨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뭐 돈을 보고 나왔네, 홍보하려고 나왔네, 진정성이 떨어지네, 빗발이 쳤는데, 정작 신혜선 변호사님이 나왔을 때는 처음 보는 분들도 너무 잘 어울린다. 이제 주병진 씨가 오래된 연인 같다. 이제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사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도 결국 최종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주병진 씨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가장 많은 분들에게 찬성표를 받았던 신혜선 변호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것이 프로그램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이 맞선녀는 너무 안 어울리고 이 맞선녀는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란 프로그램이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올리면서 홍보라면 홍보도 되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시청자들의 긍정적인 면까지 담아간다고 했을 때 가장 선호하는 맞선녀를 선택하는 것이 설사 이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가십거리를 가지고 있는 뭐 100% 리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능으로서 바라본다 할지라도 많은 분들에게 호평을 받게 될 선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규리 씨가 등장하여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주병진 씨 입장에선 자녀가 2명이나 있고 전 남편과 이혼도 했고 이런 맞선녀의 고백에 사랑한다면 포용할 것이다 라는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지만 당연히 부담스럽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본다면 사랑을 할 경우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 주병진 씨가 많이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혼 경력에 굉장히 당황했고 신뢰가 될까봐 표정을 정말 겨우겨우 관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져서 당사자인 주병진 씨도 사전에 모르긴 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작진 입장에서는 뭐 주병진 씨가
돌싱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갔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병진 씨의 이 50대 맞선녀는 엄청난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결국 기사를 보십시오. 66세 주병진의 세 번째 맞선 상대 김규리의 고백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마이너스 100도로 얼어붙었다. 여러분, 마이너스 100도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김규리 씨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방송에 나오신 것 같더라. 분명히 김규리 씨는 주병진 씨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은 추가적인 설명이나 입장문 발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병진 씨가 아이들까지 2명이나 장성했고 나아가서는 김규리 씨가 이혼 사유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 세 번째 맞선을 봤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간 낭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주병진 씨는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신뢰가 되지 않기 위해 실망한 건 아니고 부담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혼하게 된 이유가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라는 걸 사실상 온 국민들이 알게 됐잖아요. 김규리 씨 입장에서는 저라면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규리 씨 입장에서는 이게 뭐 17년 전 일이다라고 하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김규리 씨가 사실상 파리피플이라고 불리우는 수산도매업자가 아닌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홍보 때문에 등장을 한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김규리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오히려 유튜브로 따지면 구독자죠, 팔로워 숫자가 소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규리 씨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프로그램에 등장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해서 김규리 씨가 논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많은 분들이 과연 기억이나 했을까요? 제가 아주 제대로 된 팩트 자료를 하나 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는 솔로에 등장했었던 출연자가 있어요. 나는 솔로에 등장한 20기 정숙이라는 참가자가 있는데 일반인이었잖아요. 네, 보이십니까? 나는 솔로 20기 정숙이 삼성동 전광판의 실화인가요? 자, 나는 솔로 20기에 나왔던 정숙이라는 이 멤버 유튜버입니다. 일반인이 아니죠. 어찌 보면 김규리 씨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버가 등장을 했다가 차후에 어떻게 활동을 하나 봤더니 삼성동 대형 전광판에 자신이 광고하는 화장품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화장품이 아니라 정확하게 뭐 샴푸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에서 논란이 됐건 인기가 많았건 화제가 한번 되면요, 일반인들조차 거의 연예인에 가깝게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였던 이은율 씨가 등장을 하고 났으니 이거 얼마나 파급력이 컸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나는 솔로를 챙겨보는 사람인데 이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준다. 그러니 김규리 씨가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에 나와서 엄청난 비판을 받고 감내를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인플루언서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화려한 복장까지 소화를 하고 있고 본인이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유명한 모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와 얼굴을 알려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등장하여 자신이 자녀를 어렵게 키웠었다라는 이야기에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등장을 할 값어치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댓글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주병진님, 좋은 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김규리 씨, 예쁘고 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응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자의 부자연스러운 표정과 발음이 영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나이 55세의 성형과 골프 SNS, 뭐 이런 얘기까지 사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딸, 아들, 전 남편까지 다 감수해야 된다. 이건 미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얼굴 외모 보지 말고 뭐 볼 거면 30대를 만나라. 어차피 볼 거면 더 어린 여자분 만나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견해론 돌싱도 괜찮다. 결혼 경험이 있다면 괜찮다. 또 어떤 분들은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SNS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던 인플루언서라는 모습이 적어도 이번 두 번째 만남이 아니죠. 두 번째 방송 장면에서 공개가 됐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진정성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돌싱인데다가 이혼 사실까지 밝혔지만 본인이 수산 도매업자라는 직업으로 나온 이상 이거 사실 많은 국민분들을 좀 우롱하는 수준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됐건 주병진 씨의 선택이 결국 모든 걸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주병진 씨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됐던 걸까요? 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자면, 일단 예고편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예고편을 보면 주병진 씨가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3번의 맞선을 드디어 마치게 된 주병진 씨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처음 나왔던 화가,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분, 그리고 세 번째 뭐 인플루언서라고 하겠습니다. 이 3명의 여성 중에 결국 주병진 씨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3번의 맞선이 모두 끝난 주병진 씨, 과연 어떤 최종 선택을 내리게 될 것인가? 뭐 박서연 씨에 대한 편도 쭉 설명이 됩니다만, 우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 주병진 씨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이 선택지 중에 분명히 많은 분들은 두 번째 맞선 여인 신혜선 변호사님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 맞선 여인 화가분, 그리고 뭐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3번 인플루언서겠죠.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만약 선택을 안 할 경우 3명 모두 포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소름 돋는 결과인 주병진 씨가 이제 MC를 맡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시즌 2를 편성하거나 또는 정규 편성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 유튜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측을 좀 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시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이거 사실 진정성이 바닥 나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을 우롱한 셈이 되고 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것이다. 그래서 주병진 씨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프로그램의 존폐를 위해서 선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귀어야 하고 무조건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결정을 내리긴 할 것 같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했었던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해야 된다.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할 것이다. 예측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세 번째 인플루언서가 등장을 하여서 이 판을 굉장히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병진 씨가 화가분을 선택을 하든 신혜선 변호사님을 선택을 하든 사실 진정성은 이미 바닥이 날 대로 나버리고 말았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주병진 씨가 정말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기왕이면 연애도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단순히 프로그램의 존폐를 위해서 뭐 MC가 된다거나 하는 모습보다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위한 선택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일 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자, 이 김규리 씨 아시다시피 이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전과범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 가짜뉴스라고만 했는데 한 가지 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는데 애당초 전과 의혹이 나왔던 이유가 이 김규리 씨의 SNS 댓글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에 전과 파열범에 대한 의혹을 누군가가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가짜뉴스가 생성이 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김규리 씨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고소를 할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다. 라고 명명백백하게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규리 씨가 방송에서 남편분의 외도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하니까 뭐 남편의 정체부터 해가지고 김규리 씨가 알고 보니 또 다른 무슨 전과 의혹이 있었던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가짜 뉴스들이 막 지금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때까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김규리 씨가 그런 전과 의혹이 있다라는 거는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현명하게 그냥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아쉽게도 김규리 씨가 주병진 씨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터 기사에선 이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주병진도 결국 이용당한 건가? 맞선녀의 진정성 논란. 모르쇠 방송 강행을 했다.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 출연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출연진들이 결국 이 방송을 강행했다라는 사실에 사실 주병진마저 시청률에 이용당한 셈이 아니냐. 자, 이런 비판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셨고 이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르쇠 방송이 강행이 됐고 본방송이 방영이 됐습니다. 아마 시청률은 제가 볼 때 역대급을 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상 이렇게 화제가 된 인물이 3명 중에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자 그러다 보니 이 제작진 입장에서 방송사 입장에서는 방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주병진의 이 마지막 맞선녀 김규리와의 데이트에서 주병진 씨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병진 씨가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정말 맞선을 하러 나왔겠냐? 아유, 수호씨, 그것도 모르냐? 어른들이 볼 때는 이거 누가 봐도 주병진 씨 그냥 방송 복귀를 위해서 출연하고 있을 뿐이다.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기도 했는데 제가 이 주병진 씨의 사태를 꾸준히 다루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인간 주병진에게 있어서 정말 나만의 반쪽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존재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길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본방송편을 좀 본다면 주병진 씨의 맞선녀 김규리 씨가 모든 사실을 발표하게 됐죠. 초동안 50대 여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골프 라운딩 중에 결혼의 경험과 이혼의 경험, 장성한 아들, 딸에 대한 고백에 주병진 씨가 굉장히 당황하잖아요. 결혼 경험이 있냐라고 묻자 한번 갔다 왔다. 하도 오래전이라서 17년 전에 혼자 된 지 오래됐다. 결혼 생활은 12년 정도 했다. 옆에 있는 이 오른쪽 분이 김규리 씨의 따님 됩니다. 제가 수학 강사분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모녀가 참 둘 다 엄청난 미모를 자랑한다라는 평판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 김규리 씨가 방송에 등장하기 이전부터 SNS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정리해보면 17년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54세 기준으로 17년 전이면 이게 몇 살입니까? 10년 전이면 44살. 거기에서 7살 전이면은 대충 30, 한 6, 7? 이때쯤에 결혼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때 이혼을 하는 거죠. 12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으니 17년 전이라고 가정하면은 37이라고 했을 때 12년을 빼면은 딱 12살이 빠진 25살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산수에 약해가지고 맞는 것 같습니다. 37에서 12를 빼면은 딱 25살 정도 되죠. 지금 따님의 나이 정도일 때 굉장히 일찍 김규리 씨가 결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을 12년 정도 한
약 17년 전에 이혼을 하게 된 거죠. 함께 살고 있는 딸의 나이가 29살이다. 주병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20대 후반에 자녀를 둔 어머님이라고 보겠나.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실 거